추경 두 번째 정보입니다. 어제는 정부 추경 내용을요, 공문을 통해서 상세하게 알아봤고요. 오늘은 추경 지원 내용을 그림 형태로 이해하기 쉽게 10분 안으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중심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요. 미리 준비하십시오. 알아야 지원을 받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이번 추경안은요, 3년 만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추경안이 나와도 뉴스를 봐도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핵심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별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느냐, 어떤 지원을 받느냐. 첫 번째 부당경감 크레딧이죠. 1조 6천억 원 예산 배정이 됐고요. 최대 50만 원 받는데 여기 공과금과 보험료입니다. 311만 명이면은 소상공인의 한 절반 정도는 지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공과금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도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들이죠. 자, 보험료는 그럼 뭐냐? 이거는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 민간보험, 손해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손실보험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보험료 아니면은 공적에 있는 보험료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는 크레딧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현금으로 내는 것들, 내 돈으로 내는 것들을 이제 50만원, 최대 50만원입니다. 한도 내에서 이거를 이제 어찌 보면 차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찌 보면은 이제는 정부가 대신 내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실제적인 도움은 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내가 내야 될 때니까. 그래서 부당경감 크레딧이 들어간다라는 거. 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 언제 나오느냐? 자, 추경안은요,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부가 추경안을 지금 확정한 겁니다. 이게 국회 넘어가고 국회에서 심의 편성해서 심의를 봐서, 편성은 정부가 하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심의를 봐서 문제가 없다 하면은 이제 정부가 이제는 진행을 하는 거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산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정부가 다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좀 멀어요. 근데 정부는 4월 안으로는, 지금이 4월이죠. 4월 안으로 확정이 됐고, 4월이나 5월에는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왜냐면 6월은 대선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소상공인 비즈카드. 자,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자, 소상공인 비즈 플러스 카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1,000만원 한도에서 6개월 무이자 들어가는 거. 자, 어제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공문 보면서 1,000만원 한도에서 6개월 무이자. 그러니까 6개월 무이자니까 내가 부담 없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뭐라고요? 소상공인 무슨 카드? 비즈 플러스 카드다. 제가 왜 이름을 강조하느냐, 항상 여러분 대화를 할 때, 금융기관 가서 물어봤을 때, 그거 있잖아요, 1,000만원 한도에서 6개월 무이자 하는 거.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그러면 특히 금융권에서 이해 못합니다. 관심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해줘야 돼요. 소상공인 비즈 플러스 카드요, 그러면 검색을 해본다, 그쪽에서. 그래서 안다고요. 그래서 자,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정부가 정했어요. 소상공인 비즈 플러스 카드. 물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안대로 간다 그러면 이름은 뭐다? 소상공인 비즈 플러스 카드다. 자, 1,000억 원 정도 예산돼서 7만 명, 생각보다 좀 많네요. 7만 명에게 지원이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저는 솔직히 이런 거보다 현금 지원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현금 지원 조금이라도 7만 명 이상에게 주면은 어떻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예요, 요거는 진짜.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희망인턴 패키지. 자, 이거 너무 또 한번 강조 드립니다, 여러분. 자, 내가 지금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폐업을 했다. 그럼 뭘 알아봐라? 희망인턴 패키지. 금액을 늘렸습니다. 점포철거 재기사업화. 점포철거 400만원. 자, 1만 명 더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폐업했는데, 난 폐업 예정인데 점포철거 이거 지원비 못 받았으면 이거는 진짜 여정 구독자가 아니신 거겠죠.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정 채널을 계속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폐업 예정을 앞두신 분들은 무조건 이거는 어떻게든 간에
내가 오프라인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점포 철거 지원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재기사업화는 뭐예요? 내가 폐업이 아니라 재기하는 거죠. 조금 더 노력해서 폐업이 아니라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건데 250명 더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지원이 나오는데요, 8천억 원 정도 더 늘렸는데 그냥 보증 늘려주는 거고 융자 확대해준다. 그래서 솔직히 요거는 그렇습니다. 피부로 안 와닿아요, 솔직히 말하면. 보증 늘려봤자 뭐 어떡합니까? 보증 꽉 차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자, 소비자 쪽으로 가봅니다. 이제 소비자 중요하죠, 여러분. 자, 소비자는 상생 페이백이 있습니다. 페이백. 그래서 1조 4천억 원 정도 카드 소비 증가액의 20%를 환급해 주는 거. 그다음에 공공배달앱, 뭐 먹개비 같은 앱이죠. 그래서 공공배달앱 쓰면 뭐 2만 원 이상 3번 주문하면 10,000원 할인해 주겠다. 그래서 650억 원 정도 취약상권 환급. 그래서 뭐 전통시장입니다. 이거는 오늘의 상품권이니까. 오늘의 상품권 사용의 10%를 환급해 준다.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요거는 이제 매출 증대. 소상공인에게 어차피 쓰는 거니까 매출 증대. 요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이런 혜택이 있대더라, 이렇게 지원한대더라. 그 다음에 취약 근로자가 나옵니다. 네, 취약 근로자는 임금체불 대지급. 그래서 내가 혹시나 이 방송 보신 중에서 나는 근로자인데 임금 제대로 못 받았어. 그거를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하겠다. 대지급. 대신해서 지급하고 국가가 이제 받아오겠죠. 그래서 이거 1만 명 더 늘리겠다. 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 저소득층 2천만 원, 금리는 1.5%, 산재 3천만 원. 그래서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부 24 가져갔고요. 생활안정 융자 치르면 나와요.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취약계층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햇살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햇살론 받으시는 분들인데 청년 대학생 햇살론 뉴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50억 원 더 늘려줬다. 그래서 내가 젊은 층인데 소액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게 햇살론 뉴스입니다. 그래서 최대 1,200만 원까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인데요. 제가 알기로 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하인 10%예요. 신용하인 10%에 연봉이 4,500만 원,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입니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 교수님, 여기서는 여정이죠. 여정님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간단합니다. 여기서 전 신용을 도와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우리 잠깐만 가볼게요, 여러분. 네, 좀 빠르게 알아볼게요. 서민금융진흥원 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민금융진흥 쪽으로 오시면 그 정부가 추경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여기에 보면은 금융상품 쪽 가보면 고금리 대안자금이라고 해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아까 청년들을 얘기하는 거는 요 햇살론 뉴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요거 햇살론 뉴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요게 맞죠? 제가 얘기한 게 맞죠? 하위 10%에 이제는 4,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는 건데, 사실 이게 해당되신 분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상품이라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활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 되겠지만은 과연 어느 정도 이거를 매칭이 될지는 뭐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대상자 중심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대상자 중심으로 그림을 보면서 수혜자별로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거고요. 이거는 이제는 22일 날 이제 국회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내용이 이제 국회로 가는 거고, 국회에서는 증액을 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 권한은 심사를 봐서 심의해서 이제 깎으면 깎지 증액을 안 되거든요. 증액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거 너무 약해, 더해, 그러면 이제 정부가 더 늘리던지, 아니면 정부가 뭐 안 받아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거의 추경안이 되면은 정부의 의지가 많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크게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정부안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미리 알고 있어야 실제 이게 진행이 됐을 때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바로 신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수혜자별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요, 언제든지 뭐 유튜브 댓글 통해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제가 시간 될 때마다 댓글은 달아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얘기를 하면 제가 댓글을 못 달아드려요. 예. 정치적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추경안에 대해서 같이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환영한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짓게요. 네,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시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사실 원래는 주간지원금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 추경안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 3년 만에 나온 겁니다. 3년 만에. 3년 만에 그렇게 안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추경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새 정부에서 아마 추경 한번 더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갖고 너무 지금 약해서, 그래서 아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아마 추경 한번 더 하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소상공인 추경이 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꼭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내용이 포함이 되도록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정 채널 안에서 다 뭉쳐 주셨으면 좋겠다. 뭉치십시오. 주위 분들에게 여정 채널에서 뭉치자, 좀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꼭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꼭 추경안에 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더더욱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